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요, 대형 카메라입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구분하는 게 소형, 중형, 대형 이렇게 나눕니다. 그러니까 필름 사진에서는 필름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카메라 크기가 달라지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35mm 필름이라고 그러는데요.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DSLR 디지털 카메라, 그 다음에 뭐 미러리스 카메라, 이렇게 고만한 크기의 카메라를 우리가 소형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. 필름 사이즈로 봤을 때 6 곱하기 4.5cm 이상, 그래서 뭐 66도 있고 67도 있고 69 사이즈도 있는데, 이렇게 필름 형태가 좀 더 커지는 형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중형 카메라라고 얘기하고, 그 다음에 대형 카메라는 최소 사이즈가 4 곱하기 5인치입니다. 그러니까 소형은 미리, 중형은 센치, 대형은 인치거든요. 그래서 4 곱하기 5인치 사이즈의,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판 필름이에요. 그러니까 소형과 중형은 롤 필름인데 반해서 대형 카메라는 커트 필름입니다. 그래서 한 카트 한 카트 찍는 거죠. 그래가지고 뭐 대형 카메라 일반적으로 쓸 때 우리가 이 필름 홀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거기에 앞뒤로 한 장씩 2장을 갖고 다니는데, 그걸 이제 좀 매번 그거 끼고 빼고 하기 귀찮으니까 뭐 6장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홀더도 있고 해갖고, 아무튼 인치로 필름 사이즈가 구분되는 거 우리가 대형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고,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소형 카메라가 있고 제품화돼서 나온 중형 카메라가 있고, 중형 필름 카메라에 필름 홀더를 디지털 백을 다는 디지털 카메라도 있고, 대형 카메라도 아마 이 필름 홀더에다가 디지털 백을 달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. 그래서 아무튼 이 포맷이 큰 걸 우리가 대형 카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. 소형 카메라에 비해서 대형 카메라는 필름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확대 묘사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필름 원본에서 확대를 했을 때 그 확대할 수 있는 비율도 상당히 넓고요. 그 다음에 이 디테일 묘사라든가 이런 정밀도가 소형 카메라 못지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정밀도를 갖고 있죠. 제가 한국에서 학원을 운영할 때 하셀이라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중형 카메라의 뭐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독일제 하셀브라더라는 카메라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그때 사용했던 렌즈가, 대형 카메라의 렌즈는 그 후지론 렌즈를 사용했는데 후지에서 나온 거요. 그러니까 뭐 렌즈의 퀄리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땐 하셀 렌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대중화된 그런 그 렌즈였어요. 그래갖고 똑같은 장면을 찍어서 제가 프린트를 해봤거든요. 프린트를 해봤더니 지하물이 하셀이라고 그래도 이 4x5 4 곱하기 5인치면은 하셀브라더는 6 곱하기 6cm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한 4배 정도 크기의 필름 포맷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로 확대를 했을 때 그 퀄리티 자체는 하셀이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 정도로 필름이 크게 되면은 그 정도로 정밀성 있는 그런 묘사력이 뛰어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대형 카메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. 지금 우리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면서 프로페셔널이라는 사진가들은 재밌는 현상인데요. 디지털 카메라보다는 필름 카메라로, 또 필름 카메라 중에서도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형 카메라 쪽으로 작업 포맷을 바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.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롤 필름이 아니고 컷 필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필름을 앞뒤로 2장씩 하면은 10장 가지고 가려면 홀더가 5장은 필요해요.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, 필름 안백이라는 체인지백을 들고 다니면서 필름 찍은 걸 빼고 또 세팅하고 하는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 대형 카메라를 쓰려고 그러면은 수평이 맞아야 되고 손으로 득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.
손을 들고 찍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포맷이 큰 카메라는 당연히 삼각대를 놔줘야 된다는 얘기고요. 삼각대를 놓은 상태에서 수평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조작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최소 한 장을 찍는데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해도 15분 이상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신속한 촬영하고는 거리가 멀죠.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들, 요즘 뭐 디지털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그냥 하루에 몇천 장을 찍었니 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이런 대형 카메라 주면은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왜? 이 하루에 많이 찍어봐야 10카트 찍어도 굉장히 많이 찍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대학에서 기본 준비물로 사진과에서 대형 카메라를 기본 준비물로 했던 학교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학원 할 때도 상당히 칭찬을 했던 그런 학교인데요. 왜냐하면 이 대형 카메라로 작업을 시작하다 보면요, 은근과 끈기가 생기는 거고 이 침착성이라든가 정밀성이 생기는 거거든요. 아무튼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대형 카메라입니다. 근데 이런 대형 카메라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이런 일반적으로 이게 스탠다드 뷰 카메라라고 해가 또 모노레일 뷰라고 얘기도 합니다. 일반적인 뷰 카메라가 이런 거고요. 오른쪽에 있는 건 필드 뷰예요.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가 쉬워요. 요거 트라이포드에서 빼가지고 렌즈 띄어내고 이렇게 접으면요, 이 조그만 박스 상자처럼 되거든요. 그래서 들고 다니기 좋고 휴대하기가 좀 이 스탠다드 뷰보다는 편합니다. 대신에 이 뷰 카메라는 뭐가 특징이냐면요, 무브먼트가 됩니다. 스윙, 시프트, 틸트, 뭐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, 저 네 가지인데요. 그 라이스폴 이게 있는데 이게 이 무브먼트라고 그래갖고 왜곡 수정이라든가 초점면 이동이라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건물 사진 찍을 때 카메라 앵글을 밑에서 위로 올리면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찍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 건축 사진에 정확한 실측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라든가 상품 사진을 찍을 경우에 그런 왜곡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게 무브먼트가 필요하거든요. 그런 무브먼트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이런 스탠다드 뷰예요. 그래서 수평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무브먼트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.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건 야외에서 찍기는 굉장히 번거로운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야외에 나가서 뭐 풍경이나 정물을 찍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필드 뷰를 사용하는데 이 필드 뷰는 스탠다드 뷰에 비해서 이 무브먼트 기능이 조금 약합니다. 많이 약해요. 조금 약한 게 아니라 많이 약합니다. 그래서 뭐 이 프론트 쪽에 라이스폴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만 백 쪽은 조금 범위가 좁아지고 뭐 틸트 기능이라든가 스윙 기능도 되긴 되지만 이 스탠다드 뷰 카메라에 비해서 굉장히 기능이 약하다.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그 풍경이나 이런 걸 찍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이런 필드 뷰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뷰 카메라에 대한 그런 맛을 느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실내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필드 뷰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. 그래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20세기 빛낸 풍경 사진가라든가 뭐 정물 사진가라든가 이런 사진가들 보면은 뭐 에드워드 웨스턴, 뭐 엔젤 아담스 이런 사람들, 뭐 이모젠 커닝엄, 제가 사진가 위대한 사진가 파트에 올려놓은 또 특히 F64라는 사진의 본질을 추구했던 그런 사진가 그룹의 사진가들은 특히 이런 대형 카메라 지금 요건 지금 4.5 사이즈예요. 4.5 사이즈고 앞 화면에 있었던 거 요거는 A/10 카메라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 옛날에 필름 카메라를 주로 많이 쓸 때는 4x5를 많이 썼는데요. 최근에는 A/10 카메라를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전문 사진가들은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엔젤 아담스가 요세미트 밸리를 촬영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장면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풍경이나 정물이나 이런 거 촬영할 때 대형 카메라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얘기고, 우리나라 사진가 중에 이게 지금 아타김이라는 사진가인데요. 사진가로 부르기는 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냥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/10 카메라를 세팅해 놓은 상황이거든요. 하여튼 이런 형태의 대형 카메라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정밀성을 높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로 포맷이 큰 형태의 카메라를 우리가 대형 카메라, 다른 말로 뷰 카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